킹스베리 들어보셨나요? 킹스베리는 복숭아 향이 살짝 나며 크기는 일반 딸기의 두세 배 정도로 큰 슈퍼 딸기인데요. 부드러운 과육과 풍부한 과즙이 특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신품종 딸기입니다. 딸기를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에는 박형규 회장을 필두로 킹스베리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킹스베리를 생산해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까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박형규 회장의 성공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딸기의 본고장, 딸기하면 떠오르는 곳.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약 8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농장인데요. 현재 박형규 회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일궈온 농장에서 킹스베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킹스베리는 어떤 과일인가요? 킹스베리라고 하는 품종은 충남농업기술원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딸기 시험장은 전국에서 논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김현숙 팀장님이 9년 동안 연구를 해서 개발한 대과정 딸기입니다. 킹스베리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9년간의 연구 끝에 2016년 개발한 품종인데요. 당시 딸기 농가들이 킹스베리를 시범 재배한 후 재배 가치가 없다고 모두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이 딸기를 맛을 보니까 굉장히 당도도 높고 과도 크고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킹스베리 품종을 선택하기로 했는데 네. 이걸 알아보니까 이 품종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니까 흰가루병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응애 충에도 취약하고 또 경도가 약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농가들이 외면을 하고 초기부터 이 품종은 재배 가치가 좀 떨어진다 해서 네. 외면을 했었는데 네. 저는 이것을 잘만 보완하면 우리가 어떤 특화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겠다. 킹스베리는 흰가루병과 응애에 취약하지만 박형규 회장은 사이즈가 크고 당도가 높아 단점을 보완하면 충분히 재배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형규 회장은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포기한 킹스베리를 12묘를 시범적으로 심었고 이어서 다른 딸기 농가들도 재배에 참여했는데요. 킹스베리를 살리고자 하는 농가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손길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이 품종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흰가루병이 이제 굉장히 취약해서 일반 농가들이 이 품종을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고 물어보면 흰가루병 때문에 딸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보니까 물론 흰가루병이 약해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농가들을 모아놓고 계속 교육을 했고 또 농업기술대나 시험장이나 진흥청에 이런 흰가루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박형규 회장은 킹스베리의 경도가 약한 부분은 질소 성분이 들어간 비료를 주지 않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았고 흰가루병에 취약한 킹스베리는 클로렐라 유기농법을 활용하면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클로렐라를 딸기에 직접 살포를 해보니까 효과는 어떤가요? 이 클로렐라가 개발됨으로 해서 화학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안전하죠. 지금 우리가 뿌리고 바로 먹을 수도 있고, 뭐 클로렐라는 건강식품으로도 먹는 해조류 미생물이기 때문에. 클로렐라는 친환경 유기물인데요. 이 클로렐라를 분사하면 병충해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클로렐라 배양하는데 뭐 네.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네, 어려움 없고 이제 우리 청에서 진흥청에서 클로렐라
균이나 이런 배지 같은 걸 잘 공급해줘서 상당히 품질이 높은 클로렐라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 클로렐라가 조금 이제 일반 농가들도 많이 쓰고 싶어 하는데 이제 아직 클로렐라 배양기가 없는 농가들이 일부 있어요. 거의 많이 보급을 했는데도 그래서 그 농가들이 여기 와서 이걸 계속 빼가니까 제가 쓸 그 기회를 놓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맛 좋고 새콤달콤한 슈퍼 킹스베리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클로렐라를 10에 7승 정도 배양한 후 딸기에 처리하였을 때 딸기의 당도와 경도가 증가되고 흰가루병이 감소됩니다. 그런 효과들 때문에 클로렐라를 딸기에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규 회장은 잠시 농장을 벗어나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요즘 온종일 킹스베리 생각뿐이라는 박 회장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네. 우리가 이제 킹스베리 딸기를 이제 무균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무균료를 지금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보관 상태라든지 온도 조정이나 이런 거를 잘 하고 있는 걸 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네. 그럼 재배되는 걸 지금 볼 수는 없나요? 지금 이제 가을에 이미 다 수확을 했기 때문에 재배 상태는 뭐 이제 농가에 가면 좀 볼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이제 전부 수확이 끝난 상태라 저온 저장고에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네. 보관되어 있는 거 보러 가실까요? 네, 그러죠. 가시죠. 네. 배우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네. 지금 저기 우리 딸기 무균료에 대해서 지금 보관이 잘 돼 있는지 농가들이 궁금해해서 예. 지금 그것 좀 확인하고 온도나 습도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좀 한번 보여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보시죠. 네, 네. 가시죠. 네. 지금 뭐 세포 증식이 수확 다 활발한 끝나서 식물의 뭐 생장점을 수확 배양하면 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균묘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뭐 그런 상태는 종자를 직접 파종해서 기르는 것보다 한번 보세요. 바이러스 감염 없이 대량으로 킹스베리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싱싱하네요, 아주 그냥. 지금 보면 뿌리도 굉장히 튼실하게 잘 났고, 이게 3월달에 이제 3월 초에 이게 심으로 정식을 할 거니까 보관이 잘 돼 있고 지금 영하 2도? 네, 여기 영하 2도로 아. 관리하고 있어서 가장 낮은 온도는 마이너스 2.5도. 박형규 회장은 킹스베리를 재배하는 데 있어 어려운 문제점들이 생기면 전문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클로렐라를 배양하고 있는데요. 클로렐라를 토양에 뿌리면 뿌리의 발육을 돕기 때문에 고품질의 킹스베리를 수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균묘로 이제 재배를 하게 되면 킹스베리의 고유 특성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바이러스나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형질이 변형되지 않으니까 그런 점도 좋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산성도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논산은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일조량, 청정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우수한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딸기가 논산의 대표적인 농작물로 자리 잡은 것은 딸기 연구소의 노력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는 딸기 신품종을 육성하고 육성된 신품종에 대한 조직 배양을 통한 바이러스 무균묘를 생산해서 도내에 우량묘를 보급하고 또 새로 나온 신품종에 대한 재배 기술, 병해충 방제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 연구소에서는 딸기 신품종 육성 및 병해충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딸기 종자를 만들고 보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딸기 신품종은 2002년부터 매향, 설향, 숙향, 킹스베리 순서로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되어 왔는데요. 박형규 회장은 다양한 딸기 품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요런 딸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고 이렇게 제가 먹어보니까 당도도 높아요. 상당히 맛있어요. 맛있고 경도도 좋고 해서 이런 품종들이 좀 잘 돼서 수출용으로 이제 개발된다면 해외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고 맛이 좋네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다 욕심이 나요. 시험장에 오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 그 욕심이 막 생기죠.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박 회장은 농가가 고소득을 이루는 방법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잘못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교육을 안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영농 교육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박형규 회장. 저희 단체 장목관들은 어차피 그 현존 148명이면 내년도에는 뭐 200명이 넘는 단체가 전국 최대 규모로 발전할 텐데 인원만 많으면 뭐예요? 품질이 최고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야 해서 저도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거고. 많은 농가들이 킹스베리 농사는 실패할 거라고 장담했는데요. 박형규 회장의 킹스베리 재배 성공 이후 박 회장은 많은 농가 회원들에게 킹스베리 재배 노하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형규 회장님은 어떤 분 같으세요? 개인적인 건 뭐 차치하고라도 킹스베리 하나에 올인한 사람 같아요. 자기 농사 짓는 데는 별로 시간을 할애를 못 하는데 뭐 킹스베리 홍보하고 또 판매하고 이런 쪽에 거의 시간 대부분을 다 허비하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비지만 본인이나 또 킹스베리를 같이 농사 짓고 있는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진짜 고맙죠. 아직은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캄캄한 가운데 킹스베리 비닐하우스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회장님, 네. 오늘도 아유 일찍 일어나셨네. 지금 새벽 4시인데 네, 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저희가 3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그 수확을 준비하고 4시부터 이제 우리가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박형규 회장이 꼭두 새벽부터 분주한 이유는 제철 킹스베리를 수확하기 위해서인데요. 킹스베리를 낮이 아닌 새벽에 수확하는 이유는 고객들에게 당일 수확한 킹스베리를 당일 배송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갓 수확한 킹스베리, 정말 신선하겠죠? 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서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이라는 그 물류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서 그동안은 뭐 오늘 수확한 딸기가 내일 소비자 손에 들어가서 이제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대형 유통업체에서 그 물류의 혁신이죠. 오늘 수확한 딸기를 오늘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도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수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일 새벽에 수확한 딸기를 선별하여 신선함까지 배송하고자 하는 박형규 회장. 또 킹스베리는 인공 수정이 아닌 꿀벌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어서 다른 품종의 딸기와는 다르게 크고 새콤달콤 맛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니 킹스베리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맛은 어떤 거요? 제가 한번 맛도 보고 우리 PD님도 한번 맛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맛있다. 잘 익었나요? 당도 엄청 높아요. 네. 우리 PD님 한번 맛보실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확실히 이 과장님보다 훨씬 식감도 좋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럼 회장님, 네. 잘 익은 킹스베리는 어떤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수확 이렇게 하면서
요렇게 이제 그 흰 부분이 너무 많으면 당도도 떨어지고 습기도 그 조금 덜 익은 건데, 이렇게 이제 그 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많이 돌아 있는 거, 한 90% 정도 들어 있는 거, 요 정도는 뭐 괜찮은데, 너무 이제 그 흰 부분이 많으면 당도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일 배송이라 그 최대한 습기가 많이 올라온 이제 딸기를 이제 수확하고 있는 중. 원래 사과 농사를 지었다는 박형규 회장. 한때는 사과로 연 80억 원까지 수출해 본 경험이 있다는데요. 하지만 사과 농사가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농사 인력 또한 부족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데요. 그래서 박형규 회장은 장목을 딸기로 전환했습니다. 딸기 농사를 지은 지 10년. 박 회장의 미래는 킹스베리로 인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 킹스베리 패킹하우스가 이른 시간부터 분주합니다. 수출 많이 땄네. 수출 많이 땄어. 4시에 나갔다고. 4시에 나가서 땄어? 고생들 했어요. 킹스베리 재배 초창기. 품질은 향상됐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아 판로가 없었다는데요. 때마침 고품질 소량 판매 수요가 있었던 편의점에서 판매 제안이 왔고, 편의점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양한 곳에서 킹스베리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오늘 새벽 4시부터 딸기를 수확했잖아요. 네. 그 딸기가 이제 이곳으로 그 148명의 농가들이 이쪽으로 딸기를 전부 집화하는 집화장입니다. 딸기 집화장. 여기서 딸기를 그 새벽에 딴 딸기가 다 집화돼 가지고 이제 우리 저쪽에 선별장에서 뭐 수출이든지 국내 쪽이든지 출하하는 포장 그 하우스가 저쪽에 있고요. 킹스베리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특별한 딸기로 붐이 일었다고 합니다. 킹스베리 생산량이 부족해서 판매처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적도 있다는데요. 박 회장은 점차 킹스베리 재배 농가를 늘렸고, 현재 전국 킹스베리 생산량의 80%가 논산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킹스베리는 포장이 네. 중요한가요? 아, 그렇죠. 이제 과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작은 기존의 품종처럼 하면은 얘들이 이제 서로 부닥치거나 그래서 품질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거기다 망을 포장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 전부 여기서 배송이 시작되면 서울 하치장에 도착하면 이제 우리 SNS 대형 매장에서 오늘 당일 뭐 서울에 있는 전 시민들한테 당일 배송.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희가 4시부터 딴 딸기가 오늘 뭐 빠르면 점심 때부터 받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딸기를. 네. 전국 최고가의 최고급 딸기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박형규 회장. 새벽 딸기 포장, 배송을 마무리하고 박 회장과 일부 농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될 점인지, 또 좋은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당일 배송 아까 회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당일 배송이 하루에 한 1,000개씩 정도 발주가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양 한도 내에서 지금 현재 출하를 하고 있고, 지금 다른 데 이제 뭐 택배 발송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거의 발주량에 비해서 한 10% 20% 정도밖에 지금 출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항상 최상의 품질을 소비자에게 전하고 싶은 박형규 회장은 킹스베리 장목반을 별도로 구성해 이슈가 생기면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 딸기가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해 흉년인데
지금 온라인 업계나 이런 데서 많은 양들을 주문받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충분히 공급해 드려야 되는데 예상보다 이제 그 날씨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그 30-40% 이렇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유통업체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이분들도 주문을 더 받을지 그만 받아야 될지를 그 미리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가들의 지금 현지 그 작황이 어떤지 그걸 파악하고 그 파악된 내용들을 유통업체한테 현지 상황들 자세히 그 알려드리기 위해서 회의를 한 거고요. 킹스베리가 인기를 끌고 대형 마트에도 납품되기 시작하면서 수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6개국에 수출을 진행했고 수입 바이어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다 공급해 줄 수가 없는 상태라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또 바이어들한테도 국내 작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거기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가 작황 또 농가들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PLS 이제 농약 안전 기준이 있어요. 농약 안전 기준이 보통 320에서 350까지 정도의 농약 잔류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한결에도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이제 농가들의 이제 안전 기준 점검을 그 전문 회사에다 맡겨서 우리가 받는데 이제 그건 수시로 저희가 이제 계속 안전 검사를 해요. 그래서 박형규 회장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킹스베리 생산량을 소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농산물을 수출해야 국제 농산물 시장의 흐름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한평생 과수업을 했기 때문에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는데요. 수출을 하면 해외에서 포장재는 어떻게 하는지, 소비자 패턴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맞는 수출 방법을 찾고 수출에 적합한 품종 개발을 할 수 있다는데요. 박형규 회장은 결국 수출이 우리 농산물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농가에게는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농가 소득이죠. 수출을 하든 국내 유통을 하든 기농을 하고 농사를 딸기농을 시작한 사람들이 큰 꿈과 기대를 갖고 기농을 했고 기촌을 하셨는데 딸기 농사를 줘서 이거 갖고 먹고 살고 좀 여유 생겨서 여가 손님도 하고 저축도 하고 뭐 딸기를 짓기 위해서 기농한 분들은 또 대출 받아서 대출금도 갖고 이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기농하면 그런 꿈처럼 이루어지는 건 생각보다 이렇게 쉽진 않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서 정말로 소득을 높여서 딸기 농사 잘했다, 보람 있다 그런 걸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회원들을 관리하고 딸기 농가들한테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목표고 그것이 보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형규 회장의 현재 목표는 일본 딸기를 능가하는 킹스베리를 생산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라는데요. 한 지역의 킹스베리만 맛있어서는 안 되고 전국의 킹스베리가 다 맛있어야 국가 경쟁력이 생깁니다 라고 말하는 박형규 회장. 가장 중요한 것은 킹스베리 품질을 향상시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싶다는데요.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과일로 인정받는 날까지 박형규 회장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